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집을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실용적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할 때 65%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같은 큰 자금을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은행, 보험사 및 금융기관들은 노후를 준비하려면 1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는 마케팅 목적에 따라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은퇴 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 본 결과 필요한 금액은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 은퇴 후 수십억 원을 보유한 한국인은 12%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남는 돈으로 투자 상품이나 보험을 구매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즉시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현재 1%의 이자율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 변동에 따라 더 심각한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투자 상품이나 종신보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기가 되었을 때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할 경우 이자율은 이미 낮고 게다가 16.5%의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펀드에 투자할 경우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구매하면 높은 수수료가 여러분의 자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집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복잡한 금융 상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만 있다면 55세부터 80세까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소비 욕구가 크게 줄어들며 주로 의료 비용만 소요됩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월 3만에서 4만 원 정도의 추가 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집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은 생애 동안 재정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중심지의 부동산 가치는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0년 후 그 가치는 2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지역 11년 전 35대 40평 아파트는 15억 원이었으나 현재 27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강동 지역 6억 6천만 원이었던 가격은 현재 1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송파 지역 9억 원에서 현재 17억 원에 달합니다. 분당 지역 4억 원이던 집값이 12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외 지역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교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노원 중계 38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부천과 일산 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한남동
한 오피스 건물이 7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판교와 인근 지역 40억 원에서 7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의 수치는 몇몇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중심지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지난 10년간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부동산 투자에서 항상 주목받는 곳입니다. 서울이나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주요 구역이나 판교, 위례, 분당 등 신흥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집값은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하며 앞으로 10년간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매각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판매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3억에서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160만에서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융투자 예를 들어 연 3에서 4%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과 병행한다면 월 11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달 260만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택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과도한 벌금이 발생한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증료는 대체로 약 1% 수준입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기존에 수령한 금액과 소액의 이자를 상환하면 되며 이는 일반적인 대출 상환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더라도 계속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집값이 크게 상승한다면 프로그램을 해지하고 집을 매각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매도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연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매달 약 90만 원을 1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금리가 매우 낮아 재정적 부담 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수입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10억 원을 대출받고 이후 필요와 상환 능력에 따라 매년 1억 원씩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도 집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중심 지역이나 지하철역 근처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 자산을 활용해 주택연금 프로그램이나 담보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투자할 시점입니다. 특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이 꿈의 가격으로 내려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히 중심지나 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심 지역의 부동산 투자 외에도 은퇴 후를 위해 고향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집을 선택할 때는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집은 피해야 합니다. 전원주택 구입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초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살아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처럼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은 잃고 벽만 얻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할 주택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계단이 많은 집은 피하세요. 전원 지역의 집들은 공간 구분을 위해 여러 층과 계단이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1층에, 침실은 2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층에게는 가파른 계단이나 많은 층수가 건강 상태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단층 구조에 익숙한 경우라면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단층 구조이거나 계단이 낮고 이동이 쉬운 집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2. 방향이 적합하지 않은 집은 피하세요. 전원 지역에서는 집의 방향이 풍수지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열 성능과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집의 방향을 간과하곤 합니다. 서향이나 북향의 집은 햇빛을 적게 받아 겨울철 난방비가 더 많이 들고 실내가 추워지기 쉽습니다. 햇빛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연광이 부족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는 팁은 겨울철에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일수록 주변 눈이 빨리 녹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햇빛 노출 정도를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독특하지만 불편한 설계를 가진 집은 조심하세요. 건축 잡지나 드라마에서 본 듯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집은 첫눈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들은 실용성보다는 미관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사용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너무 특이한 디자인의 집은 적절한 구매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특수 건축 자재나 복잡한 구조는 수리와 유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수리 작업이 지역의 일반 기술자가 아닌 도시에서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경우 추가 비용과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지 말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집의 단열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전원 지역의 기후는 도시보다 더 혹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열이 부족하면 겨울에는 집이 춥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기 쉬우며 난방과 냉방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집들은 때때로 단열 자재의 품질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용된 자재의 종류와 시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집을 방문했을 때 창문이나 현관문 주위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현상은 단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습기나 추가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이는 과거에 습기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단기간에 재판매된 집은 피하세요.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매된 집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주인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갈등이 있었거나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므로
모든 비정상적인 징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문제를 간과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이웃에게 집이 빠르게 재판매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세요. 6. 밀집 주거 지역의 집은 피하세요. 도시를 떠나는 것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밀집된 전원주택 지역에서의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환경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독립된 구조로 지어지지만 집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정원이 개방형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야외 파티, 가족 모임 소음이 쉽게 전해져 기대했던 평온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웃들의 지나친 관심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도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은 종종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용한 휴식 공간을 원한다면 어린이들의 소음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위한 집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밀집된 주거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개인의 생활 스타일과 장기적인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7. 지나치게 큰 집은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후 전원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넓은 마당과 큰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나 손주,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문은 예상보다 빈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큰 집은 청소와 유지 관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난방과 냉방 비용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넓은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건강이 악화되면 넓은 집 안에서 이동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큰 집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합하고 관리가 용이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설 회사가 시공한 집은 꼼꼼히 점검하세요. 건설 회사가 시공한 집들은 전문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만으로 세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건설 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급 또는 저급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직접 건축한 집들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내구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 창문이나 목재 외벽을 사용한 집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목재는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수 처리나 보호 코팅을 했더라도 비, 바람, 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몇 년 안에 부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야외 목재 데크, 데킹가 있는 집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을 점검할 때 야외 목재 바닥이 균열되거나 휘어지거나 변형된 흔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징후는 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재 소재의 유지 보수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 자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가 쉬운 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9. 소음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 근처의 집은 피하세요. 집을 선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변 환경입니다. 전원 지역의 자연스럽고 평온한 분위기는 주변에 불편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 전선,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산 농장, 가축이나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또는 작업장, 소음과 공기 오염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격장, 공항, 군부대, 훈련 소리나 비행기 이착륙 소음은 기대했던 조용한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 또는 하수 처리장,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경 1km 내외를 걸어다니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 먼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해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현장 조사는 지도나 인터넷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집 말 외관에 속지 말고 현실을 따져보세요. 전원 생활을 위한 휴양지나 은퇴 후 오랫동안 거주할 집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인지 여부입니다. 아름다운 사진이나 매력적인 경관에 현혹되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활의 질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건축 구조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교통,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 시설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노년기를 평온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